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기 회로 중에서 전기 회로 일반 중에서 전기 자기약하고 관계 있는 정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핵과 그 주위의 전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자 핵은 기본적으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양성자는 플러스의 어떤 그 성질을 띠고 중성자는 성질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외곽 전자는 전자입니다. 전자들은 음의 성질을 띠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똑같고요. 질량은 똑같고,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보다도 1840배, 중성자의 질량보다도 1840배의 질량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성자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외부의 어떤 전압을 걸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양성자가 아니고 전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좀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질량은 다르지만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은 다르지만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롬으로 똑같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롬으로 전자나 양성자가 똑같다.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고요.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정전계 쪽에서 왜 이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면, 정전계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 뭐 예를 들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흡입력이 생기죠. 이런 당기는 힘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이런 힘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에 발생하는 힘, 전개의 세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단위 정전하를 놓고 똑같은 양이온인데 양이온의 단위 정전하를 놓고 이동해 갈 때의 어떤 일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일의 개념이 그 전압의 차이가 나타나죠. 일은 여기까지 플러스를 이동해 가면 어려워지고, 이동해 가기 어려워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하는 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갖다 또 전이차로 또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을 알아보는 게 정전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정자계를 할 건데, 정자계는 N극과 자석, S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N극과 N극, 그리고 S극과 S극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냐면 정자계는 자석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그리고 정전계는 전기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 물론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어떤 전하를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알아보는 게 정전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고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을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계는 일단 쿨롱의 법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쿨롱의 법칙을. 자,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이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흡입력,
어떤 반발력, 이 반발력, 흡입력은 얼마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자, 그것은 이 두 개의 이것을 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를 또 좀 더 나누면 이것은 양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양전하. 자, 이것은 또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음전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떻든 간에 이것의 거리가 R이라고 그러면은 그 R의 반비례를 하고요. 자, 이 힘은 뭐냐면 R의 반비례를 하고요. R의 제곱의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전하량, 그리고 여기에 전하량의 비례를 하더라. 그래서 그 전하량 곱의 비례를 하더라. 보통 이제 여기 전하량은 전하량이 동일하니까 일반적으로 Q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간에 Q1, Q2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이런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반발력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반발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발생하는데 그 흡입력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고, 그 쿨롱의 법칙은 그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하고 그 전하량의 곱의 비례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것을 이꼴로 놓기 위해서 뭐냐면 어떤 개수를 넣고 R 제곱분의 Q1, Q2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K값은 여기에 매질,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유전율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한 게 K값이고, 여기서 그 K값은 4파이 뮤 그리고 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뮤는 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자, 진공나 공기 중에 유전율입니다. 자, 이 유전율의 개념은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정의가 잘 통하지 않는 유전 물질로 채워져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공기도 어떻게 보면 유전율이고요. 진공도 유전율이라 볼 수 있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그 매질에 어떤 매질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달라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자, 이 입실론 제로의 값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페럿 퍼 미터입니다. 자, 페럿이라는 부분들은 정정 용량의 단위이고요. 이것은 이제 길이의 단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밑줄 짝 해가지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공이나 공기의 유전율을 따질 때 이것은 1로 놓두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공의 유전율은 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8.85의 15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가 되더라. 이 부분들은 밑줄 짝 중요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공이나 공기일 때는 비유전율은 뭐냐면 1이더라.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공식은 반드시 9 곱하기 15의 9승. 자, 이 부분들을 4파이 입실론 분의 1, 그리고 여기서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1. 근데 입실론 진공일 때는, 진공이나 공기일 때는 이게 1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을 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정의를 편하게 좀 하시면, 전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발생한 전하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공의 유전율일 때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이 값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 이것은 1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소방 전기 이 회로 쪽은요 많이 풀어 공식을 이어오면 잘 안 이어질 거예요. 그 공식을 이어오고 그리고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전개의 세기는 이렇습니다. 전개 내의 한 점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 점에 대한 전개의 세기라 그런다.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아까는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전하와 그다음에 어떤 전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을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의 어떤 전하를 단위 전하를 놓는 거예요. 1쿨롱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전개의 세기라 그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전개의 세기는 쿨롱의 법칙에서 온 건데 그 쿨롱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전하를 하나를 1쿨롱으로 다 보시면 되니까 좀 더 정의하면 우리 쿨롱의 법칙에서는 9 곱하기 Q1, Q2가 F이고요. 자, 여기 있을 때 4파이 입실론 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었고 이것이 R 자승 Q1, Q2였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쿨롱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전하 하나를 1로 놓은 거예요. 1로 놓았을 때 여기에 단위 전하를 1로 봤을 때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개의 세기라 그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개의 세기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 자승의 반비례를 하고 Q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 Q를 더하면 F가 되겠죠. 그래서 F는 E에다가 Q를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개와의 관계식입니다. 전개와의 관계식은 힘과 쿨롱의 법칙과 전개의 관계식은 Q를 하나 더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힘의 어떤 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전개의 세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식은 밑줄 짝 그리고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F는 일단 QE. 자, 이 부분들. 그래서 쿨롱의 법칙과 전개의 세기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전입니다. 전이면 단위 정전하와 전개로부터 자, 더 전개라는 부분들은 Q 쿨롱이 전해지는 걸 단위 정전하는 플러스 1 쿨롱입니다. 그래서 단위 전개가 가해지는 플러스 Q란 게 어떤 전개가 이렇게 가해지거든요. 가상의 선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개로부터 플러스 Q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전개가 발생하고요. 거기에 무한 원점에서 1쿨롱이라는 어떤 단위 쿨롱을 전하를 임의의 어떤 점까지 전개로부터 무한 원점에서 임의의 점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위는 전압입니다. 전압이라고 V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위 정전하를 플러스 Q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전개가 발생하고 있고, 이 플러스 Q를
플러스 Q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쿨롱을 반대쪽으로 이동해 가면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해 가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 그러면 결국은 V는 1입니다. 자, 1입니다. 그리고 1은 FR이죠. 어떤 힘을 가해서 이동하는 거리를 1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결국은 어떤 유도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되는 공식이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1에서 유도되는 공식입니다. 1에서 유도되는 공식인데 그 유도된 공식이 결과적으로 유도되는 공식은 제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유도되는 공식은 하질 않고 그 최종 공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이라는 부분과 다시 좀 정의를 하면 자,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 E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그리고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관계는 F는 QE가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 E는 V는 T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E에서 D를 곱해주게 되면 이 거리 여기에 D 개념이 거리 개념이잖아요.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쿨롱의 법칙, 힘, 그리고 단위 정전할 이 Q 하나를 갖다 1로 놓았을 때의 힘, 전개의 세기, 그리고 단위 정전할을 무한 원점에서 일정한 어떤 부분까지 가져오는데 그 힘인 전위, 그 전위에 대한 공식까지만 일단 아시면 여러분들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F는 QE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또 V는 ED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것은 R이나 말 그림이다. R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D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속과 전속 밀도입니다. 전속은 전하의 이동을 가상적으로 그린 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플러스 Q가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어떤 플러스 Q에서는 어떤 마이너스 Q까지의 어떤 힘이 미치는 겁니다. 그 힘이 미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상선으로 그린 거죠. 자, 가상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전자가 공간을 퍼져 나가며 어떤 전하가 있고 전자가 공간을 퍼져 나가는 것을 가상선으로 그린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전속선들을 또 모아둔 부분들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공간을 퍼져 나가는 만드는 선을 전기력선이라 하고 전기력선의 이 전기력선의 합들을 우리는 또 전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속은 이렇게 뮤는 또 Q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봐두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전속의 크기는 퍼져나가는 전속의 크기는 여기에는 Q가 얼마만큼 크냐라는 부분들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속 밀도입니다.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는 전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위 면적으로 전속을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속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어 전속의 빽빽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 면적은 구의 단면적을 따집니다. 자, 여러분들 Q가 있으면 이 Q가 이렇게 Q에서 이렇게 전기력선이 빠져나오는 걸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2차원적인 게 아니고 뭐냐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공간에서 어떤 Q를 두고 빠져나가는 어떤 가상선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2차원적으로 제가 칠판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면 구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구에서 원에서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의 단면적이고 구의 단면적은 4파이 R 자승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전속이 되고 전속의 크기는 결국은 Q 콜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파이 R 자승분의 뮤 그리고 4파이 R 자승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전속 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기력선입니다. 자, 전기력선은 어떤 Q 콜롱의 어떤 부분들 전하가 존재를 할 때 우리는 Q 콜롱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Q는 이렇게 번져 나가는 빠져나가는 어떤 가상의 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Q는 전기력선은 들어오는 이렇게 가상의 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가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기력선은 나가서 마이너스 선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리죠. 자, 전기력선 좀 중요한데 전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뭐냐면 마이너스 쪽으로 전하가 끝난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끝난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같다. 자, 전개는 그 점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임의의 점에서 수평으로 끊는 부분들을 우리는 뭐냐면 접선이라고 그러죠. 그 접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에서 끊는 접선들은 전개의 방향과 동일하다. 이 부분들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의의 점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전개의 세기이다. 자, 임의의 점에서 이게 어떤 임의의 점에서 전기력선이 모여드는 임의의 점에서 어떤 전기력선이 얼마만큼 모여드느냐, 전기력선이 얼마만큼 밀도가 높으냐 이 부분들은 전기의 세기를 결정한다. 만약에 어떤 임의의 어떤 면적에서 전기력선이 2개 지나가는 게 있고 어떤 임의의 전에서 전기력선이 3개 지나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기의 세기가 작고 이건 전기의 세기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든 임의의 점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전기의 세기와 동일하다. 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자, 도체의 표면에서 어떤 내부에 Q 콜롱이 있고 플러스 Q 콜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게 생길 거고 나가는 부분이 생길 때는 나가는 이 부분과 나가는 전기력선과 그다음에 도체의 표면은 수직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직 상태를 유지하죠. 수직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를 관통할 수 없다. 자, 이것은
전기력선은 어떤 도체에다가 요렇게 들어오면 끝이 이렇게 들어오면 끝이 나는 거지 내부를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체의 표면에서 나가고 도체 표면에서 들어오는 걸로 끝이 나지 도체 내부를 관통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전기력선의 어떤 성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기력선은 각각의 이 전기력선, 자, 이 전기력선과 이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합니다. 반발하고 그리고 두 개는 절대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전기력선과 이 전기력선, 이 전기력선과 이 전기력선, 그래서 전기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교차를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자, 이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것은 등전이면에 자, 이게 뭐냐면 도체 표면에 들어오는 것도 수직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수직으로 나가지만 자, 이게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등전이면이라는 건 1m, 예를 들어서 1m, 1m, 1m 여기서 도체 표면에서 1m에서 쭉 끈 선들을 끈 선인데 거기에는 여기의 전이는 다르지만 여기와 여기 전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전이 똑같은 거리에 그리고 있으면 똑같은 전이 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이 차나 여기 있는 전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전이끼리를 이은 선이 등전이면이라고 그래요. 등전이면인데 이 등전이면에서 오는 그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등전이면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전이면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도체 표면에서 일정한 똑같은 거리에서 보통 똑같은 전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은 선을 등전이면이라고 합니다. 등전이선. 그래서 도체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자신만으로 이 전기력선은 자신만으로 패곡면을 이룰 수는 없고요. 한쪽에서 시작해서 한쪽이 끝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고 Q쿨롱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냥 임의해지면서 끝까지 무한대까지 가서 멈춰버리죠. 자, 이렇게 되지 이것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구조는 없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성질들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적 용량과 콘덴서입니다. 정적 용량은 양극판에 전기를 모아둘 수 있는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콘덴서입니다. 그것을 콘덴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C라고 표현하고 페럿이라고 또 단위를 표현하고 이것을 정전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량, 정지되어 있는 전기에 대한 가둬둘 수 있는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극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걸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위에서는 플러스 이고 마이너스 2죠. 여기에 플러스가 얼마 걸리게 되고 마이너스가 여기에 극판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부에 있는 원자들의 변화가 있는데 원자들의 변화가 여기에 있는 전하만큼 이렇게 모여들겠죠. 그리고 가둬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들은 플러스도 이렇게 플러스로 가둬두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콘덴서는 어떤 양극판이 어떤 떨어져 있는 극판에다가 전압을 걸게 되면 이 극판에는 플러스가 걸리게 되고 이 극판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유전체, 여기에 있는 유전물에 따라서 내부에는 전하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전하는 플러스 극판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기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극판에서는 플러스 극이 모여들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여기에 전하들을 얼마만큼 모여두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정적 용량,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적 용량이 커지는 거고 정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하를 많이 모아둘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접속을 할 것이냐. 자, 접속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접속, 병력접속이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C는 정적 용량은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용량 콘덴서의 크기는 여기에 유전체의 크기, 유전 어떤 매질, 여기에 극판 사이에 어떤 매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미치는 이게 유전율에 미치는 힘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잘 모여드니까 당연히 간격이 작으면 정적 용량이 커지고요. 그 대신 요 그릇인 여기 단면적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플러스는 많이 모여들 수 있고 플러스가 많이 모여들면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극판의 단면적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C는 정전 용량은 전하를 모아둘 수 있는 크기는 유전율과 단면적에 모아둘 수 있는 극판의 단면적에 비례를 하고요. 비례하고 간격에 힘이 미치는 부분이 크려고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깝게 있는 게 더 많이 미치죠. 그래서 힘을 미칠 수 있는 그 간격, 그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극판 간의 간격에 반비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정적 용량의 의미, 그리고 정적 용량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 봐두시면 되겠고요. 직렬 접속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 V는 V1, V2로 자, 이 값은 이 두 개의 값의 더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V1은 여기에 흐르는 Q와 여기에 Q1과 Q2가 요 선로를 흘러서 생기는 어떤 전하량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하량이나 전하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렬 접속에서는 뭐냐면 전하량이 동일하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V1은 C1분의 Q1, C2분의 Q2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 뽑아내면 자, 이 부분들이 Q는 Q1, Q2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C1분의 Q, C2분의 Q 이렇게 되죠. Q는 뽑아내면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Q는 CV니까 만약에 V는 C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C분의 Q. 그러면 요 부분들이 지금 이 Q하고 곱이니까 요 부분들은 C분의 1로 뽑아내면 전체의 콘덴서 용량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되고 C는 C1분의 1, C2분의 1,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두 개 더 있으면 C3분의 이렇게 1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풀어내면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합성 정적 용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더 있으면 더 해주시면 됩니다. 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콘덴서별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걸리는 어떤 전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은 V1은 C1 플러스 C2. 자, 이거 하면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항하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V1이고 V2이고 R1이고 R2다. 자, 이것은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전압 분배예요. 전압 분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전압 분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전압 분배요. 자, 여기서의 전압 분배 V1은 C1 플러스 C2분의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 C2 그리고 전체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V2는 이거 C1 이거 C2 그리고 남은 거 C1 곱하기 전체 V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걸리는 V1은 이거 R1 이거 R2 그리고 자기 것 R1 그리고 전체 전압 뭘 해줍니다. V2는요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하고 콘덴서의 전압 분배의 차이가 좀 다르죠. 요 분자가 요 부분만 좀 유심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압에 대한 어떤 요 부분들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콘덴서의 전압 접속은 직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입니다. 자, 병렬로 접속이 되었을 때는 여기가 Q가 흐를 거고요. Q는 전류의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Q1이 흐를 거고 Q2가 흐르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병렬에서는 핵심은 병렬은 전압이 똑같다.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거 푸는데 일단은 뭐냐면 Q는요. 흘러가서 이 Q는 Q1과 Q2로 분해가 되잖아요. Q1, Q2. 그리고 공식은 Q는 CV에서 뽑아내면 Q1은 C1 예, V 그리고 C2 V가 되겠죠. 자, 이것을 V를 뽑아내면 V는 C1 플러스 C2가 되겠죠. 자, Q는 CV니까 V니까 요 공식이 만족되죠. 그러면은 전체의 합성 콘덴서는 C1 플러스 C2다. 자, 일단은 뭐냐면 요거 합성은 정리 용량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을 여기서 한번 보시죠. 저항에서 할 때 그리고 콘덴서일 때 한번 보시죠. 여기는 R1, R2 그리고 여기는 V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I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I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I2입니다. 자, 여기는 C1, C2, 여기는 Q1, 여기는 Q2, 그리고 여기는 Q입니다. 자, 여기에서 났을 때 I1은 우리는 이 병렬로 됐을 때는 전류 분배 법칙을 썼죠. R1 이거 더하기 자, 이거 더하기 R2 분의 이것에 남은 거 R2 곱하기 전체의 전류였어요. 만약 I2는 당연히 R1 플러스 R2분의 남은 거 R1 곱하기 전체의 전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전류를 흐를 때는 분자는 이거, 여기 전류를 흐를 때는 분자는 이걸 해줬죠. 요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흐르는 Q1은 여기 콘덴서 C1 그리고 여기 콘덴서 C2 그리고 이 콘덴서는 자기 겁니다. C1 곱하기 전체의 Q 이렇게 됩니다. Q2는 반대로 C1 플러스 C2분의 자기 거 C2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공식도 각각의 전하량에 대한 어떤 분배 법칙도 저항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전 에너지입니다. 정전 에너지라는 부분들은 미소한 어떤 전하가 이동해서 전체의 전하를 이루었을 때 전체의 전하를 이루게 되면 어떤 힘이 발생합니다. 거기는 전압이라는 어떤 힘이 발생하고 이 전압과 전하량 사이에는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그 에너지는 2분의 1 QV만큼 생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Q는
CV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공식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Q 대신에 CV를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 CV 자승이 되고 V 대신에 V는 C분의 Q를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서 2분의 1 Q 곱하기 C분의 Q를 넣어주게 되면 2C분의 Q 자승이 되죠. 그래서 2C분의 Q 자승, 2분의 1 CV 자승, 2분의 1 QV가 이렇게 되죠. 자, 정전 에너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한 전하가 이동해 와서 전체의 전하가 되었을 때는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가지더라. 그게 어떤 전이차가 발생하더라.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되더라. 그게 정전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좀 잘 봐주세요. 여기에 어떤 매질의 종류가 뭐냐? 입실론이죠. 그리고 여기에 힘이 얼마만큼 가해지느냐? 이거요. 그래서 봤더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생기는 힘은 2분의 1 입실론 이 자성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전기의 세기의 제곱의 비례를 하고 유전율의 비례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실론은 네,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극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어떤 힘이 발생하고 그 힘은 이렇게 되더라. 거기도 이 공식을 넣어주게 되면 입실론 대신에 2분의 d를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d 그리고 이 자성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d2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신에 E는 전개의 세기는 입실론 분의 D이겠죠. 자,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 입실론 그리고 입실론 분의 D의 자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것은 2분의 1 입실론 그리고 입실론 제곱 D의 자성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고요. 2 입실론 D 자성이 되겠죠. 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자,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골격을 가지고 D는 입실론 E라는 이 공식만 알고 너무 적어주시면 다 이 공식이 나오고요. 이 공식들은 그 계산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